제1장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건물. 정문 입구 위에는 부와 습성훈련 런던 총본부라는 현판이 걸렸고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세계의 국 월드스테이트의 표어. 1층의 거대한 방은 복향이다. 방에서는 열대 지역처럼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유리창 밖은 여름이었지만 냉랭했다. 강렬하고 엷은 광선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공간엔 옷을 걸쳐놓은 인체 모형이나 얼굴이 창백하고 섬뜩한 학자풍의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음산하게 반짝이는 실험실에 자기 그릇과 니켈, 유리뿐이었다. 싸늘함에 싸늘함이 응답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하얀 통옷 작업복을 걸쳤고 손에는 새하얀 고무장갑을 꼈다. 빛은 죽어서 얼어붙었다. 죽어버린 광선은 현미경들의 노란 경통에서 움직이는 어떤 풍요한 힘을 넘겨받았는데 반들반들하게 윤을 낸 원통들을 따라 나란히 배치된 현미경들은 작업대를 따라 늘어서서 매혹적인 광채로 무늬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곳은 말이다. 문을 열며 소장이 말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이야. 부와 습성 훈련국장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300명의 수정원이 정적 속에서 도구를 들고 일에 몰두해 있었다. 정신을 집중한 그들의 모습은 어리 빠져 혼잣말을 웅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듯 보였다. 어리고 얼굴이 발그레하고 분내나는 학생들 한 무리가 새로 도착해서 퍽 주눅이 든 불안한 표정으로 국장의 뒤를 따라다녔다. 위대한 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받아 적었다. 권위자에게서 직접 듣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런던 총본부의 부와 습성 훈련국장은 신입생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각 부처를 견학시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반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그들이 똑똑하게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려면 개괄적인 인식을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다. 이것들은 말이다. 인공보학이라고 한다. 금주에 생산된 난자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복원한다. 반면에 웅성생식체는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해야 한다. 혈액 온도까지 올리면 생식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인공보학에 몸을 기댄 채로 국장이 현대식 수정 방식에 관해 설명을 하는 사이 학생들은 공책에 글씨를 휘갈렸다. 보카노프스키 처리 말이다. 근본적으로 보카노프스키 처리는 1년의 반려곡제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우리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막으면 무척 역설적인 얘기지만 난자에게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보카노프스키 과정은 사회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다.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 수단. 96개의 똑같은 기계에서 96명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일한다. 너희들은 자신이 어떤 현실에서 살아가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다.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 만일 우리들이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무한히 실행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들은 한없이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까닭은 자연계에서 200개의 난자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25년에 걸쳐 쌍둥이들을 찔끔찔끔 낳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난소로부터 무려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성숙한 어른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보스톡은
단 하나의 난소가 울린 기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이 본부에서는 16,012명입니다. 태아들은 사진을 찍은 필름이나 마찬가지예요. 태아는 빨간 불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죠. 학생들에게 창고의 재원을 가르쳐주기에 보스덕은 뽕막 바닥에서 자라는 태아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태아가 먹고 자라는 풍요한 대용 혈액을 그들에게 맛보게 했다. 왜 그것을 태반 추출물과 갑상선 호르몬으로 자극을 줘야 하는지 설명하고 황체의 정체에 관한 얘기도 했다. 8m를 거칠 때마다 마지막 2m에 해당되는 과정에서 모든 태아가 움직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동시에 흔들어주는 기계 장치도 보여주었다. 이동 배양이라는 정신적 충격의 중대성을 완곡하게 일러주고 그런 위험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병 속에 담긴 태아를 적절히 훈련시키는 예방 조처들을 열거했다. 200m 정도에서 실시되는 성별 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남자들에게는 T, 여자들에게는 0, 생식 기능이 없는 여성으로 태어나도록 결정된 것은 하얀 바탕에 검정으로 의문부호를 붙여놓는 분류 방법도 설명했다. 그 까닭은 물론 굉장히 많은 경우 임신은 귀찮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200개의 난소 가운데 하나만 임신을 한다고 해도 그만하면 우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넉넉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항상 안전할 정도로 여유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태아들 가운데 30%에 이르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도록 내버려 두죠. 나머지 여성 태아들은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24m에 한 번씩 남성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임 여성으로 배양돼서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이지만 임신만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불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단순히 노예처럼 자연을 모방하기만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발명이라는 흥미진진한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성을 미리 결정하고 훈련까지 시킵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배양시켜서 알파나 엡실론들을 미래의 하수도 청소부나 미래의 세계를 장악할 사람들 미래의 부화장 국장들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뭐하러 태아를 정상 이하의 상태로 유지합니까? 멍청한 녀석. 엡실론 태아는 엡실론 유전 녀석뿐 아니라 엡실론 환경까지도 갖춰야만 한다는 생각이 네 머리에는 떠오르지도 않는단 말이냐? 말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말은 6살에 다 자라고 코끼리는 10살에 다 자란다. 그런 반면 인간은 13살이 되어도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20살이 되어야만 성장한다. 그렇게 지연된 발육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인간의 지성이다. 하지만 엡실론들의 경우라면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비록 엡실론 이성이 10살에 성숙한다고 해도 엡실론 육체는 16살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미숙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낭비되는 오랜 기간, 암소만큼 육체적인 발육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이 되겠는가.